안녕하세요. 저희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불법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해서 이미 국회를 통해서 집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 예비비의 그 구체적 내역을 제출하라 이렇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정부 간에 협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예산 내역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 아주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를 통과할 때 딱 3줄짜리로 해서 국무회의 보고가 됐고 통과했다. 또 이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법과 불법의 천지입니다. 관련해서 저희 야당 동문위원들의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정 의원님이 기자회견을 납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교과서 예산 44억 원을 금년 예비비에서 편성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지난 13일 비공개 의결한 사실이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12일에 국정교과서 고시를 행정 예고하고 바로 다음날 군사작전 벌이듯 비밀리에 예비비로 예산안을 편성 통과시킨 것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는 이미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11월 2일까지의 행정 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비비의 편성은 재난 상황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에 한한다는 법 규정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조차 무시한 것입니다. 정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예비비 편성 44억 원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는 국회 야당 교문위원들의 요구에 정부 내 협의를 근거로 자료 제출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끼리 협의하여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국사편찬위원회에는 약 17억 원이 개발편찬비 명목으로 지출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산출 근거와 세부 사업 내역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서사입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이렇게 일방적이고 비밀스럽게 국정화를 추진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국정화 고시 행정 예고 이후 학생과 학부모들은 스스로 거리에 나와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제 침체로 인해 국민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 여당과 청와대가 느닷없이 시대착오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국민의 정신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 국정화 방침을 철회하고 불법적인 예산 편성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정부 여당과 청와대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밟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2015년 10월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 일동. 예비비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국회 예산심의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구두로 듣기로는 그 국무회의에 보고됐던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개발 편찬비 17억, 기타 운영 경비 25억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많은 경우 예산 심의를 해봤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국무회의를 통과시켜서 지금 이미 집행에 들어갔다고 하는 예산 세부 항목에 대해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떳떳하지 스스로 생각하기에 얼마나 두렵고 떳떳하지 않은 일인가 하는 것을 잘 이야기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런 불법적인 역사교과서 국정 추진과 또 국감에서의 장관의 위증, 또 자료 제출 거부 등으로 인해서 예산 심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야당에서는 여당 측에 교육부와 문체부를 분리해서 교육부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좀 기다리고 문체부라도 예산 심의를 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여당에서 예산 심의를 안 하겠다, 문체부 예산 심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아주 황당한 그런 경우입니다. 안민석 황우리 장관께서 1년 전에 취임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정교과서 국자가 나오는 순간 국회와 상임위가 쑥대밭 될 것이다. 그러니 국정교과서 추진하지 마시고 교육을 정상화시키는데 몰두해달라. 이런 요청을 드렸고 그런 조건으로 황우여 장관의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국정교과서로 국민들이 분열되고 국회가 쑥대밭이 된 이 사항을 황우여 장관께서는 어떤 심정으로 지켜보고 싶은지 물으면서 예비비 지출 과정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승인 절차를 거쳐서 최소한 일주일에 수행됩니다. 즉 10월 13일 날 지난주 화요일 날 국무회의의 의결이 그쳐지기 전까지 최소한 일주일 동안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상적으로는 교육부가 기재부에 신청을 하고 기재부가 행잡을 통해서 국무회의에 안건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날짜가 정상적이라면 일주일 전인 10월 6일이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월 8일 날 차관회의를 거쳐서 10월 13일 국무회의에 의결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의 과정이라 하더라도 10월 13일 국무회의에 통과됐다는 것은 일주일 전인 10월 5일이나 6일 정도에는 예비비 신청 실무 작업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비비 실무 신청 작업을 시작했다는 것은 국정교과서 결정을 한 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정상적인 절차를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듯합니다. 10월 13일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기 하루 직전에 국정화 발표 이루어졌고 예비비 신청이 이루어졌고 국무회의 안건으로 결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어쨌거나 예비비 신청 실무 작업은 일주일 전인 10월 5일이나 6일부터 진행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10월 8일 날 국정감사가 해방 이후 최초로 여당의 불참으로 국정감사 마지막 날이 파행됐던 그날 10월 8일 날 교육부 장관께서는 국정화 결정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국정감사 끝나면은 여러 기관과 협의를 해서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다 이 위정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부 장관께서는 이 분명한 위정에 대해서 먼저 해명하고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십시오. 그것을 들어본 다음에 장관의 거치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가 또 우리 국회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정식 의원과 유기용 의원께서 한 말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식 의원입니다. 오랜만에 청론관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역사교과서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야
그 5자 회담, 그러니까 대통령을 포함한 여야 5자 회담이 청와대에서 열리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오늘 어렵사리 마련된 회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 지금 민생을 외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간에 큰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미국 순방 이후에 바로 국무회의에서 역사교과서 문제를 언급을 하며 국토는 나라의 육체고 역사는 나라의 영혼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영혼을 정부가 독점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나라의 영혼을 족쇄에 가두고 잘못된 정부의 정책적 틀에 가두는 일을 즉각 중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네, 저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이건 무리수입니다. 왜 이렇게 급히 예비비를 편성해서 이미 집행에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저는 저 돈을 지금 어디 쓰고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필자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밝힐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국정교과서 필자 선정에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필자 섭외를 위한 작업, 여러 가지 작업하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예산이 급히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교문회에서 지금 예상되는 필자들 실명을 거론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대개가 뉴라이트 학자들입니다. 그 중에는 수출과 수타를 구별 못하는 권혜영 씨도 포함되고 또 민족을 위한 친일이라는 정말 기상천외한 용어를 쓴 그런 사람도 지금 필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토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영토가 없었기 때문에 그건 정부가 아니다. 그래서 건국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 주로 현대사학회 소속된 분들이 그 필자로 거론되고 있고 또 현대사학회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은 교육부와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할 수 없이 이런 교과서가 과연 어떤 교과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결국 이 필자 제대로 구성하는 거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예비비를 이렇게 긴급하게 편성해서 이렇게 호들갑을 떨지만 결국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필자 구성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에 정의당의 정진우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2015년도 교육부 국정감사를 하면서 확인했던 교육부의 홍보비 총액이 2억 2천이었습니다. 교육부는 그동안에 이러한 교육부 교육계획과 관련된 홍보를 하면서 자체 홍보비가 없어서 사실상 산하기관의 삥뜯기를 통해서 홍보비 지출을 했던 내역을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에 있어서의 예비비는 긴급 상황, 재난 등과 관련된 긴급 상황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스스로 나서서 걱정하는 국민들 앞에 국정교과서를 대재난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이번 예비비의 지출을 보면 더욱더 확연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경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집필진 구성 이것을 서둘러야 하는 긴급함 때문에 사실은 역사학계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을 통해서 근현대사 비중을 대폭 줄이고 하기 위해서 경제사 관련한 학자들을 계속해서 섭외하고 있다는 그런 요청까지도 의원실에 제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사, 경제사 이런 분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기술을 국정교과서에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노력의 결과가 이와 같이 불법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재난을 안겨서 이 나라를 재난국으로 몰고 가는 이 행위 당장 중지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권 입맛에 맞는 교과서를 만들겠다 이런 의도가 분명하고요.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면은 잠시 후 10시부터 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지금 이 역사교과서를 집필을 하셨던 집필진들께서 지금 정부 여당이 기존 교과서를 좀 좌파로 규정하고 몰고 있는데요. 관련된 입장을 발표하실 겁니다. 충분한 질의응답 시간도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요.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